지금 국감이 시작되는데 어제 이제 그 정무위 국감에서 론스타 문제하고 이제 그 시행령 문제 이걸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간단하게 그 얘기 좀 먼저 하실까요? 그럴까요? 예. 론스타 문제는 이제 우리가 3천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라는 이제 중재판정부의 판결의 문제점 그 부분을 다룬 것인데 어떻게 하다 우리가 3천억 원 물어주게 됐느냐? 그 배경에는 사실 하나은행 김승유 회장과 당시 금융위원회 김석동 금융위원장 둘의 공모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중재판정부의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즉 그 외환은행을 조금 매각 가격을 다운시켜 가지고 그럼 하나은행이 싼 값에 이제 이걸 인수하게 되겠죠. 론스타는 제 값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손해 봤다고 생각할 거고, 근데 이 론스타는 손해 보는 거에 왜 이제 계약에 동의를 했냐면 나중에 한국 정부에 이거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 당시 계약에 서명을 했던 것이고, 그것은 그 과정에 하나은행 김승유 회장,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이 공모하에 모종의 커넥션이 작동해서 그럼 결국 둘의 커넥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혈세 3천억을 론스타에 물어주게 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길어서 이거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시행령 통치 문제인데요. 이른바 영치주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치주의.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어요. 예. 법에 의한 지배, 이 법치주의인데 시행령에 의한 지배, 이 새로운 영치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사실 이건 법률 용어도 아니고 교과서에도 없는 말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틀린 말이니까요. 법에 의한 지배는 맞는 말이지만 상위법의 상위법인 법률을 무시하고 어긋나는 그에 배치되는 하위법인 명령이나 규칙을 가지고 상위법인 법률을 무력화시켜서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의한 통치를 한다라는 것은 이게 삼권 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발상이잖아요. 우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삼권 분립 체제를 근간으로 한단 말이죠. 그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설사 그 법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소야대 정부에서는 더 그럴 수 있죠.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안 맞고 또 그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들은 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신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소신 또는 정부의 의도, 정책 방향과 안 맞다고 그랬을 때 행정부가 할 일은 그 법을 무시하고 그 법에 배치되는 시행령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법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고 법을 일단 준수해라. 그게 삼권 분립의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서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설득을 해서 다음 선거 때 자신들이 원하는 입법 이룰 수 있도록 다수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 작동 원리인데, 우리는 소수당이고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소수당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정부는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을 못 만들지만 명령이나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이른바 시행령이죠. 대통령령, 무슨 규칙 이런 것을 법무부령 이런 걸 이제 시행령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대부분 이제 법의 체계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가장 상위법이 헌법, 그 아래가 법률, 그 아래가 이제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하면 안 되고 또 명령 규칙 조례는 법률에 위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은 이게 우현, 위법이어서 무효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수사 개시의 범위를 축소하는, 즉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그 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 법의 취지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것은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법률에 뭐 한 글자가 중이 아니고 등이다.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이제 수사권을 국회 입법 취지와 정반대로 확대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상식이 어긋나는 좀 어이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조직법에도 나와 있고 경제법에도 나와 있고 이것은 그 우리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91년도에 경찰의 중립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는 여야 합의에 따라서 그래서 경찰을 행안부 당시 내무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그런 입법을 한 것이 바로 경찰법인데 그러한 입법 정신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행안부에다가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을 역시 또 만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헌법 또는 입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입법의 목적, 국회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시행령 쿠데타다 이렇게 부를만 합니다. 이것을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장관을 다 총괄해서 지휘하는데 국무총리가 이걸 왜 방치하고 있느냐. 너무 상식이 어긋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상민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 실세 장관이기 때문에 총리가 허수아비 총리고 장관들이 실세 장관이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 아니냐. 잘못된 건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라. 어떻게 이게 삼권 분립의 정신의 근간을 막 흔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치주의를 파괴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이 법률을 막 뒤흔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다기보다는 상식 있는 학자들은 다 공감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반동이고 법치주의 파괴고 이게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 그러니까 이제 역주행인 거죠. 역주행이기 때문에 다 이것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께서 요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의 시행령 통치, 즉 그 어떤 오만한 그런 행정 권력 남용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이니까 그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무총리하고 대화가 되나요? 그분 좀 지금 뭐 허수아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허수아비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뭐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한덕수 총리나 또는 한덕수 총리를 대리하는 국무조정실장 등은 정부에서 뭐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두루뭉실 넘어가고 말고 한 총리가 실제로 그 한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을 통제할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는데 좀 또 주안점을 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으니
뭐 혹시라도 이상민 장관이든 한동훈 장관이든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이라도 좀 잘 경청해서 너무 나가는 이 시행령 통치 이것을 지금이라도 좀 자중자애 이것을 스스로 제어했으면 좋겠다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지적을 계속 지적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 결국 그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책임 묻는 방법이 이제 해임 건의, 탄핵 소추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해임 건의, 뭐 탄핵 소추 이런 걸 하려면 국회에서 충분히 시정을 해보고자 하는 입법부의 노력이 있었느냐라는 것도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축적시키는 거죠. 일각에서는 네, 대통령 탄핵까지 벌써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벌써 이제 한 명의 그 탄핵이 가결된, 탄핵 인용된 한 차례 그 우리 불행한 헌정사가 있고 그것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누구도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우리 불행한 헌정사 반복되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미 어쨌든 그 검사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그 알면서도 뽑았거든요. 뭐 어쨌든 국민이 뽑았죠. 국민이 뽑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그 유권자들 만나보면 그분들 중에는 내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 한탄해 하시는 분이 많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행한 일이 되기보다는 나라와 또 우리 국민들 위해서 좀 좋은 대통령으로 남고 또 그 지금과 같은 잘못이 이후엔 좀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국회에서 자꾸 지적함으로써 이제 뭐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축적하는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좀 이것을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한덕수 총리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시정되리라고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